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이 확인되었다. 한국도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다. 하얀 석유라 불리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평규 한국지질연구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리튬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울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광업 역사상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한 적이 없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리튬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핵심 광물 탐사 임무를 맡고 있는 지질연이 전체 광산을 조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 국내 배터리 업계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며 국제사회 분쟁이나 가격 폭등 시에는 서름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를 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까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들을 모두 수입해서 써야 하기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리튬은 거의 중국에 의존해왔기에 만약 이를 무기화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이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한국은 이제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등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배터리용 리튬 재련 시설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밖에 없었는데 최근 강원에너지는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을 통해 경주 리튬 공장을 지난해만 준공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월 500톤의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이 가능한 라인의 구축이 완료됐고 내년 초까지 월 1000톤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리튬 광물을 채굴해 정제 가공하고 이를 최종 소재사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수산화 리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올 상반기 전남 강양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고장을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완료되면 포스코는 배터리 산업의 첫 시작인 리튬 광물 채굴부터 정제 가공을 거쳐 최종 소재 공급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밸류체인을 통해 포스코는 2030년까지 리튬 생산 체제를 연간 30만 톤, 국내 최대 규모로 구축해 글로벌 톱3가 됐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포스코의 계획에 울진에서 리튬이 대량 매장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원료를 캐내어 정제 가공해서 공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하고 배합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리튬 수입 비중은 2020년 47%에서 2021년 59%, 지난해 1월에서 7월 기준 64%로 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수산화 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8년 64.9%에서 2021년에는 83.8%로 무려 18.9%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국 리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배터리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큰 우려를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리튬을 직접 채굴 재련하거나 공급선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스촨성 전력난으로 리튬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산 리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값이 356%나 폭등해버렸습니다. 중국에 편중된 리튬 공급망이 향후 수급 불안과 원산지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업계에서는 중국의 기후변화나 양국 간 정치 갈등이 불거질 경우 국내 리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과거 일본의 히토리 수출을 금지하면서 자원으로 보복을 한 바 있고 최근에도 한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불만을 품고 한국인에게 단기 비자 면제를 정지시키는 보복을 했습니다. 분명 중국에게 의존했을 시 언제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발 리스크에서 한국이 벗어날 길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배터리계에서 환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의 원자재 환경기준 강화로 앞으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배터리가 국제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산을 쓰다가는 북미와 유럽에 수출하기도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튬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나 전세계 리튬 매장량을 살펴보면
중국의 비중은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비중이 41%, 호주가 25%, 중국은 단 7%에 불과합니다. 배터리 소재로서의 리튬 공급망에서 매장량이 적어도 중국이 많이 수출하는 이유는 바로 재련에 있는데, 인건비가 저렴하고 재련 과정에서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해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등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 현지에서 생산해 재련하는 공장을 짓기 시작하자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튬 거물이라 불리는 텐치 리튬은 파리 호주 광산 개발사를 인수해 리튬 제국으로서의 입지를 넓히한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주 당국이 허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리튬의 발견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중요한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이번의 수출규제 사건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자립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우주자원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또 최근 10년간 2차 전지 재활용 연구를 통해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기술도 확보한 상태인데,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비롯해 니켈과 코발트 등 주요 자원을 95.8%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로 폐배터리 100개를 재활용해 95개 정도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이러한 연구 성과를 민간기업인 성일하이텍에 기술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주 지질 자원에 대한 연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얼마 전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다른 인력에 필요한 자원의 보고이자 무궁무진한 우주 자원이 존재하기에 너무나도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달에 가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미래 자원을 캐기 위해서라는 가장 큰 목적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 10에서 20년 후에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도 최근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데, 전폭적인 정보 지원을 기반으로 값싼 가격에 보급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태양광 패널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 하나솔루션도 2020년부터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저가 정책으로 나오는 중국 기업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며 한국 태양광 산업은 곧 사장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전기차에 큰 타격을 준 IRA가 대반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IRA 규정으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공급하는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쓰면 제품 수입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장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쓰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북미 지역 내 처음으로 미국 내 태양광 5단계 밸류체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선도업체 지위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간 무려 8조 원에 가까운 IRA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업체들에게 밀린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IRA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에 있어서는 한국의 IRA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원 빈국으로 서름을 받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자원 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